서울 암사동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다는 진단을 받던 날, 병원 복도 의자 끝에 앉아있던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적느라 손이 덜덜 떨렸어요. 초기와 중증이 번갈아 오는 혼미기, 안전사고 주의, 약물 복용 시간 엄수.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자마자 시댁 사람들 눈이 동시에 저를 향했죠.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툭 던지더라고요. 올케가 제일 한가하잖아. 남편은 그 말에 힘을 보탰고요. 당분간만 우리 회사가 요즘 바빠서. 당분간이요? 그 당분간은 1년을 훌쩍 넘겼고 그동안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제가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래, 가족이잖아. 내가 잘하면 되지. 근데 갈등은 일상에 침투하는 미세한 먼지처럼 쌓였어요. 새벽 4시면 요양 장갑 끼고 시어머니 기저귀 갈고 5시 반에 죽을 끓이고 7시에 약 드시고 8시에 씻겨드리고 그러다 출근 준비하려고 거실을 스치면 TV 아래 적힌 쪽지가 눈에 밟혔죠. 청소 좀 해라. 시어머니가 쓴 글씨가 아니에요. 남편 글씨였죠. 출근하는 남편에게 제가 물었어요. 어제 내가 방까지 다 했는데 또 청소 얘기야?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죠. 엄마가 너 지저분하다고 하시잖아.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지저분? 누구? 나? 그 순간 제 심장은 툭 떨어졌어요. 치매로 혼란스러우신 어머니에게 제가 매일 죄책감을 덮어씌운 셈이라니. 시댁 식구들은 모임이 있다며 어머니를 제게 맡겼고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명절엔 다 같이 모여 돌보자 했더니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올케, 너가 제일 잘하잖아. 대신 용돈 보낼게. 근데 그 용돈이요? 2달에 한 번 10만 원. 그것도 이번에는 상황이 안 좋아서 다음으로 미러 같은 말과 함께였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나도 사람이다. 도와달라 했더니 시아버지가 단단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며느리는 원래 고생하는 법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 등에 얹힌 보이지 않는 돌덩이들이 굴러내리길 바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죠. 근데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약봉투를 정리하다가 낯선 향수를 맡았는데 그게 거실 카펫에서 나는 거예요. 고개를 갸웃하던 찰나 카펫 끝자락에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죠. 호텔 바우처 디럭스 더블, 2인 조식 포함.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 날짜는 시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응급실을 갔던 바로 그 주말. 저는 온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조용히 물었죠. 이건 뭐야? 남편은 눈 한 번 깜빡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회식 자리 뒤풀이였다니까. 제가 영수증 뒷면에 볼펜 낙서를 들어 보였어요. 하트에 나의 강사님이라고 적힌 이건 뭐고?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아, 그거 장난. 그 한마디가 제 속살을 긁어내는 갈고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침묵 대신 기록을 택했어요. 어머니 약 복용표, 응급 상황일지, 시댁 식구들과 나눈 메시지, 심지어 남편의 귀가 시간까지. 혹시 제가 무너졌을 때 증거라도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밤 어머니 방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내일 그 카페에서 봐. 강의 끝나면 바로 갈게. 우리 엄마는 며느리가 보니까 걱정 말고. 그 말의 끝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섞였고 저는 핏대를 삼켰죠. 다음 날 어머니를 재우고 동네 카페로 갔어요. 창가 테이블에서 남편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죠. 그녀가 속삭였어요. 오빠, 우리 진짜로 시작하자. 남편이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문제만 정리되면. 제 다리가 얼어붙었고 손은 제 스스로를 부여잡느라 떨렸죠. 그 순간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지금 당장 들이밀면 결국 저만 감정의 사람이 되니까. 제가 원하는 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차분하게 판을 깔았어요. 먼저 노인장기요양 등급 재판정을 신청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교대하는 시간을 이용해 남편의 강의라는 스케줄을 역추적했죠. 강의? 확인해보니 그 시간에 남편은 학원 강의실이 아니라 도심의 호텔 라운지 혹은 렌트룸에 출입했어요. 카드 명세서, 위치 기록, 주차 영수증 하나하나 파일로 묶고 날짜별로 탭을 붙였어요. 누가 봐도 확신 말고 확정만 남는 기록이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시댁 식구들 단톡방에 소식을 알렸더니 익십. 제가 다시 보냈죠. 오늘 밤이 고비래요. 그제야 시누이가 보낸 답장. 아이고 근데 우리의 숙제 봐줘야 해서.
남편은 뭘 했는지 아세요?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그날 새벽 3시 병실 창밖으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리 속에서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지연이에요. 저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더니 굳은 입술로 말하셨어요. 지연아.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죠. 그리고 제가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 어떡할까요? 그 순간 어머니가 깨끗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이 나쁜 놈이다. 그건 기적 같았어요. 몇 달 만에 찾아온 맑은 3분. 의사 선생님이 일시적인 루시디티 명료함일 수 있다고 했지만 제겐 세상을 바꿀 3분이었죠. 그 다음 날 저는 어머니의 주치의와 상의해 후견인 지정 절차와 재산 관리 문제를 준비했어요. 어머니 명의의 소형 빌라와 적금, 그리고 오래된 공장 부지 일부에 대한 상속 계획이 아무도 모르게 서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제가 장부 정리하며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그걸 노렸고 저는 그걸 지키기로 마음먹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기록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충분해 보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호텔 라운지 계산 내역 강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메시지, 주차장 CCTV 확인서.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폭발은 타이밍입니다. 아픈 분 앞에선 최대한 품위 있게, 하지만 가해자들 앞에선 정확하게. 그리고 날이 왔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조금 안정돼 퇴원하시던 날 시댁 식구들이 기어코 얼굴을 비추겠다고 했죠. 퇴원 축하 겸 집에서 밥 먹자. 저는 정중하게 응했어요. 대신 거실 한가운데 노트를 한 권 놓고 벽걸이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죠. 촬영? 아니요. 저는 기록을 보여줄 준비를 한 거예요. 시누이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죠. 어쩐지 집이 깨끗하네. 요양원 냄새가 안 나네.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오늘은 손님 오신다고 향초를 켰거든요. 잠시 뒤 남편이 들어왔고 뒤이어 낯선 여자가 문턱 앞에서 머뭇거리다 들어왔어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자 남편이 마른 기침을 했죠. 우리 학원 강사야. 잠깐 서류 전해주러 왔다가 그때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그 여자를 보며 어눌하게 말했어요. 누구냐? 여자가 허둥지둥 인사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을 잘랐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다 같이 보자고 준비한 게 있어요. 리모컨을 눌렀고 화면에 날짜별 파일이 떠올랐어요. 제목은 우리 집 지난 6개월 기록. 첫 화면은 어머니의 약 복용표와 응급 기록. 두 번째 화면은 시댁 단톡방에서 익십당한 제 메시지들. 세 번째는 호텔 라운지 영수증과 남편의 위치 기록.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그거 프라이버시 침해야.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가정의 프라이버시는 가정을 지킬 때 유효해. 가정을 이용해 바람 피울 땐 증거가 되지.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야 우린 진짜. 저는 그때 조용히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오해를 풀 자료가 있어요. 봉투 안에는 호텔 카운터에서 발급받은 숙박자 확인서, 사본과 카드 사용 승인서, 그리고 주차장 CCTV 방문 기록.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아버지가 빽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사실이냐?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죠. 잠깐 흔들렸을 뿐이야. 엄마가 아프셔서 나도 힘들어서. 그 말에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기적처럼 또렷했어요. 내가 힘들어? 누가 돌봤는데? 지연이가 다 했어. 거실이 얼어붙었죠. 저는 그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말씀 들으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남겨뒀어요. 참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서랍에서 나왔던 유언장 초안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일 때 공증 준비를 하셨대요. 나를 끝까지 돌보는 사람에게 내 소유의 일부를 맡긴다고요. 시누이가 소리쳤죠. 그거 올케가 꾸민 거 아니야? 저는 미소 지으며 노트북 화면을 넘겼어요. 치매 초기 상담 기록, 변호사 사무실 예약 문자, 어머니 자필 확인서, 도장이 또렷했죠. 주치의 소견서에는 그 날짜의 의사 결정 능력 유지가 분명히 적혀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눈동자가 요동쳤죠. 그건 못 막아. 제가 말했어요. 막을 수도 막을 필요도 없어. 조용히 손을 모으고 덧붙였죠. 난 돈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헌신을 당연으로 만든 태도를 바로잡고 싶어요. 그 후로는 계획대로였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그리고 어머니 재산의 임시 보호 조치를 신청했어요. 법정에서 판사님이 제 일지를 천천히 넘겨보시며 말했죠.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는 충분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과도한 해석 운운했지만 판사님은 고개를 저었죠. 과도한 건 피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제가 제출한 기적의 3분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내 아들이 나쁜 놈이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과 웅성거림이 퍼졌고 남편은 눈을 감았죠. 판결문이 선고되는 순간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울컥이는 소리를 냈어요. 신우이였어요. 미안해, 옳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용서의 문제는 그들의 반성 속도를 제가 정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회사에서도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학원 강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람 상대가 바로 그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성인반 학생이었고 내부 규정 위반이었죠. 소문은 순식간이었어요. 강의 대신 호텔 라운지에서 특강했다더라. 학원장은 간담회에서 단호히 말했답니다. 우리는 윤리를 어기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짐을 싸서 학원에서 나왔고 카톡방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시댁 친척들 사이에도 이야기가 돌았죠.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어쩔 뻔했냐. 누군가가 제게 전화로 말했어요. 그동안 미안했다. 저는 담담히 답했죠. 앞으로라도 각자 책임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후일담. 저는 이혼이 확정되던 날 어머니와 함께 강가를 산책했어요. 바람이 선선했고 물빛이 유난히 맑았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셨어요. 간혹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는 날도 있었지만 그날은 제 이름을 서너 번이나 부르셨어요. 지연아, 네 어머니. 고맙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1년의 무게가 가볍게 떠올라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후 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작은 데이케어 홈 창업을 준비했어요. 동네 공방을 개조해서 낮에는 어르신들 운동과 미술치료, 저녁엔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는 구조. 이름은 기적의 3분. 누구에게나 깨어나는 순간이 있고 누군가 그 순간을 기록해주는 곳이 필요하다고 믿었거든요. 개업 첫날 동네 분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중엔 신우이도 있었어요. 옳게 기부하고 싶어. 엄마도 여기 오면 좋겠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조건을 걸었어요. 여기선 역할을 나눠요. 돌봄은 누군가의 천성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야. 신우이는 울먹이며 말했죠. 알겠어.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랐어요. 남편이요? 판결 이후 위자료와 양육비제가 조카를 맡은 건 아니지만 그쪽도 별도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죠. 한동안 제 주변을 기웃거리며 다시 시작하자 같은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접촉금지 명령을 추가로 신청했고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어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가혹한 건 거짓과 방관이었고 제가 선택한 건 경계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예요. 헌신은 상대가 인정할 때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며 선택할 때 힘이 된다는 거. 누군가 그 헌신을 헌신짝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그 헌신을 발바닥에서 꺼내 다시 가슴으로 가져와야 해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울분의 언어 대신 사실의 문장으로. 그렇게 쌓인 기록은 어느 날 당신의 기적의 3분을 현실로 끌어오는 로프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센터엔 매일 아침 햇살이 들고 어르신들이 색연필로 기억의 조각을 색칠해요. 어머니는 종종 저를 딸이라고 부르고 가끔은 이름을 잊어도 손을 꼭 잡아줘요. 저는 그 손의 온도 하나로 하루를 버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려요. 그날 어머니가 깨어나 제 이름을 불러준 3분. 그게 내 인생의 기적이었어. 그 3분이 제가 무너지는 대신 일어나는 쪽을 선택하게 했고 불륜과 방관의 판을 뒤집는데 주저함이 없게 해줬죠. 마지막으로 그날 거실에서 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삶에서도요. 우리가 사랑한 시간, 우리가 견딘 새벽, 우리가 지켜낸 사람. 그게 증거예요. 그 증거들로 우리는 누군가의 무책임을 부수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기적의 3분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잘 먹고 잘 자고 기록하세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헌신짝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뭐래도 당당한 40대 지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속이 조금 시원해지셨다면 제 사연 여기까지 들려드릴게요.